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에게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자,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연휴가 5일 동안 좀 깁니다. 자, 긴 연휴 동안 그래도 우리가 호재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신고가를 갱신했다라는 거죠. 자, 전날에 우리가 10만 원을 돌파해 주진 못했지만은 99,900원이라는 역사적인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아직 원전 섹터가 죽지 않았구나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라오고 있는 공급 계약 체결 이슈와 더불어서 실적 발표 그리고 AI, 미국의 빅테크 중심에 대한 기술주들에 대한 급등으로 인해서 결국에 전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의 원전이 가장 답이다라는 명칭을 내렸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을 예견해 볼 수 있을 뿐더러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고 있는 거는 결국에 매도를 해야 되냐 이거예요.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은 결국에 우리가 연휴가 긴 만큼 우리가 이 긴 시간 동안 나오고 있는 이 악재 또는 미증시 쪽에 대해서 호재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기술주들이 혹시나 떨어지게 되면은 가장 많은 충격을 받는 게 어딥니까? 결국에 우리 한국 코스피 지수부터 시작해서 원전 섹터까지 쭈루룩 우리가 악재에 대한 소식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이 가장 클 수밖에 없는데 딱 하나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2025년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2025년도는 AI가 주도했었던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2026년도로 넘어오게 되면서 AI가 주도한다가 아니라 AI가 기반했었던 주도 섹터들, 이 파생 섹터들로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이르렀죠. 자, 반도체에 대한 삼성전자, 이 원전 섹터에 대한 두산 에너빌리티, 로봇, 기술주에 대한 이 휴림로봇과 원익홀딩스, 제형솔로텍, 여러 가지 로봇주들, 게다가 2차 전지에 대한 에코프로까지 시가총액, 코스닥 시가총액 1위로 다시 한번 급부상하게 되면서 중간중간에 올라왔었던 바이오 섹터들을 내려두고 나서 다시 한번 AI 이 주도 섹터들이 활개치는 2026년도가 되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매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매도 생각은 잠시 내려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은 99,000원이라는 이 10만 원에 돌파했다라는 신고가가 고평가 구간이 아닌 오히려 더 매수에 대한 기회로 우리가 작용을 해야 된다. 왜? 결국에 저점 구간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죠. 15만 원에 파는 게 아니라 15만 원에 우리가 사더라도 우리는 저점에서 매수 구간을 잘 잡은 거다라고. 그럼 10만 원도 안 되는 지금 가격에서는 오히려 저점이다라는 말이 아니라 지하실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굉장히 낮은 저평가 구간에 돌입해 있는 만큼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언제든지 매수로 들어오신다라고 하시더라도 어려운 판단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진행하시는데 절대 고민 없이 진행하시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도를 진행하실 때만큼은 내가 잡지 못했었던 근거가 있다라고 하면은 결국 가장 중요한 그 근거를 먼저 파악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만한 눈으로 보이는 이 근거를 직접 확인한 이후에 내가 판단하기에 매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은 매도를 진행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여러분들에게 눈으로 보이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대응 전략 잘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내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끌고 가는데 충분하게 좀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면은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 여러분들과의 원활한 소통 위해서 댓글창도 항상 열어두고 있으니까 댓글에 우리가 지금 매도할 때 아니죠, 매도 금지라고 한 번씩만 적어주시면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너무나 큰 힘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한번 오늘도 빠르게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가지고 온 전체적인 매매 동향을 한번 좀 같이 볼 수 있도록 할 건데,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모멘텀에 대해서, 펀더멘탈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자, 떼낼래야 떼낼 수가 없는 원전이라는 거는 결국에 AI와 무조건적으로 함께 같이 가는 부분인 거죠. 자, AI를 수용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전력량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었던 이 SMR과 우리 대형 원전 같은 경우,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꽉 잡고 있고, SMR과 원전을 해체하는 해체 시장과 이제 캐스크 시장, 용기를 받아주는 캐스크 시장까지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완벽한 모멘텀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뿐 아니라 모멘텀으로 해서 빠질 수가 없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는 에너지 기업이죠. 에너지 기업인 만큼 가스터빈 그리고 해상풍력 쪽에서도 가장 세계에서 5번째 그리고 최초로도 우리가 모멘텀을 두각시키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좀 가볍게 설명을 드릴 거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결국에 이런 완벽한 모멘텀을 들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주가 자체를 끌어올려주는 수급에 대한 주체는 따로 있습니다. 자, 우리는 주식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로서 이 주식쟁이들이 주가를 끌고 올리기 위해서는 결국에 누군가가 수급을 받아줘야 되는 건데 주식을 사주는 이 수급에 대한 주체를 자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우리가 2025년도 초반에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에 대한 슈퍼사이클이 치고 올라갈 때 자 개인들의 보유 수량이 빨간색, 외인들의 보유 수량이 파란색인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가에 대한 박스권 구간과 횡보 구간을 만들어 나갈 때는 개인들의 매집이 높았지만 항상 주가를 치고 올릴 때 신고가 부근의 갱신으로 갈 때만 보더라도 결국에 외인들의 보유 수량이 받쳐줘야만 주가에 대한 상승분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슈퍼사이클이 끝난 우리가 박스권 구간을 만들어 갈 때도 개인들의 수급이 가장 많았고 외인들의 이탈이 나오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자 반대로 다시 한번 슈퍼사이클 주가에 대한 상승을 도래할 때마다 외인들의 상승이 있었고 개인들이 자 박스권 구간을 만들 때마다 올라왔었다. 하지만 자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올라오고 있는데 왜 외인들의 수급의 힘이 약한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눈으로 보이는 근거로 제시해 드린다고. 자 그럼 우리는 파악을 해야겠죠. 결국에 여러분들께서 눈으로 보이는 근거를 제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게 되면 2025년도 5월 7일부터 2025년도 6월 11일 우리가 5월 7일부터 자 이 체코 원전에 대해서 불발이 났을 때죠. 누구보다 명확한 날짜를 기억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프랑스 ETF와 함께 같이 체코 원전을 진행함으로써 두산 에너빌리티가 프랑스를 제쳐놓고 체코 원전의 결성 마치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이 끝까지 올라오는 데 있어서는 결국에 누구에 대한 수급이 가장 많았었죠. 자 모건스탠리, UBS증권, JP모건서울과 CLSA, 노무라, HSBC와 시티그룹, 다이아와까지 결국에 검은머리 외국인이 아닌 내노라는 외국계 은행권 기업에 대해서 매수세가 들어왔었던 부분을 우리가 확연하게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상승분을 논할 때는 결국에 외국계 은행권 부분에 대한 트리거가 작동이 됐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의 상승 구간에 다시 보더라도 우리가 과거의 상승 구간과 대처해 봤을 때 잠시 동안 올라오는 단기적인 수급이 아니라 슈퍼사이클에 진입할 수 있을 만한 상승분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게 결국에 수급적인 모멘텀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개인들의 보유 수량이 지금도 높은데 무슨 수급적인 동향이냐? 자 실제로 보겠습니다. 1월 5일 왜 1월 5일을 만들어 드렸죠?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수급에 대한 동향 트리거 11%에 대한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부터 오늘날까지 2월 14일까지에 대한 매매 동향을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실제로 보게 되면은 골드만삭스부터 JP모건 서울, 메릴린치, UBS증권가, 모건스탠리, BNP 파리와 HSBC, 맥쿼리증권, CLSA, 다이와까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슈퍼사이클보다 더 있었던 외국계 은행권 기업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다. 결국에 400만 주, 170만 주, 150만 주까지 토탈 그들이 받아주고 있는 물량 자체만 보더라도 우리가 슈퍼사이클을 만들어냈었던 물량의 1700만 주, 지금의 이 7만 선부터 10만원까지 3만원의 급등을 만들어내는 데는 1000만 주밖에 들어서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배의 상승이 들어오는데 거의 2000만 주 가까운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1.5배의 상승을 만들어내는데 1000만 주의 상승이 들어오고 있고 실제로만 보더라도 시장에 대한 관심 자체가 이때의 상승분보다 더 큰 상승폭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제가 영상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 2025년도는 AI가 주도했었던 한 해였었기 때문에 분명하게 AI 한정으로서 같이 들고 가는 AI 파생 종목의 원전이 껴 있었지만은 그때 진행했었던 게 이제 마누가 프로젝트 여러 가지를 진행하면서 트럼프가 다시 한번 미국의 원전을 위대하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누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죠. 하지만 지금의 2026년도는 아예 모멘텀 자체가 다르다라고 다시 말씀을 드려요. AI가 주도하는 한 해가 아니라 AI에서 나온 파생 섹터들 원전과 반도체 라인이 압도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가고 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게 시장 종합에서 봤을 때 다우존스와 S&P 500 나스닥 반도체 라인까지 우리가 이제 연휴 끝나기 전에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가 신고가를 찍고 12일, 13일 같이 자, 계속적으로 우리가 시장에 대한 약세를 받았죠.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반도체 라인까지 미국의 AI 빅테크들에 대한 기술주들이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증시에 대한 영향으로 혼조세 마감이 됐었고 우리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507포인트로 5,507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 또한 1100포인트로 혼조세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맞으면서 마무리가 됐다라고 하지만은 결국에 반도체 라인에 대한 대장주 삼성전자와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의 대장주는 신고가를 갱신했다. 자, 99,900원에 대해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신고가를 갔으면은 삼성전자 또한 반도체 라인에 대한 대장주로서 184,000원으로 신고가를 갈 수가 있었죠. 자, 그렇게 AI가 한 해가 주도되는 섹터가 아니라 2026년도는 AI를 기반으로 나왔었던 이 반도체 원전주들이 각계별로 따라 올라가는 한 해가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수에 대한 영향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수를 끌고 가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죠. 자, 좀 종합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나무가 아닌 숲을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이 AI라는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나무다라고 봤을 때 이들의 기술주들에 대한 급락이 나오더라도 증시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반도체 라인에 기술주들에 대한 급락이 나왔을 때, 자, 코스피, 코스닥 종합지수 또한 우리가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급락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각기 다른 개별 종목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몸소 증명을 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기술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에서 나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압도적인 기술력을 포함하고 있어서 우리가 굳이 이 AI라는 틀 하나를 따라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명시하셔야 되는 거고 기술주들에 대한 상승을 보게 되면은 자,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상승 파동을 봤을 때 슈퍼사이클 횡보, 슈퍼사이클을 만들어가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우리가 하나오션이라는 이 조선 섹터에 대한 슈퍼사이클을 만들어갔었던 차트도 똑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슈퍼사이클과 횡보와 슈퍼사이클을 또다시 만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결국에 섹터가 강한 주도주들은 슈퍼사이클을 만들어간 이후에 급락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길어야 박스권 구간에 가져간다. 이 박스권 구간도 가지고 올라갔었던 전고점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게 되면은 자, 슈퍼사이클 고점 찍고 횡보 고점 찍고 나서 우리가 떨어졌나요? 횡보 고점 찍고 나서 떨어졌죠. 하지만 전에 가지고 있었던 물량만큼 떨어지지 않는다. 다시 한번 슈퍼사이클을 가지고 횡보를 가져가더라도 우리가 전에 가지고 있었던 고점을 돌파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 강력한 지구간의 라인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삼성전자 또한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슈퍼사이클을 치고 올라가더라도 눌림목 구간이 나오더라도 전에 있었던 물량 자체를 자 깨주지 않는 상태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원전 섹터에 대해서 가장 큰 이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조차 슈퍼사이클에 대한 박스권 횡보 구간에 가져가더라도 전에 가지고 있었던 물량을 소화해주지 않는 상태에서 이미 소화는 다 이루어졌지만은 전저점을 깨지 않는 상태에서 상승 횡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 그런 만큼 우리가 떨어지더라도를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가 매도에 대한 타점을 잡는 게 아니라 손절가 라인을 잡았을 때는 전저점 라인을 기준으로 잡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 상승 구간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고 하락에 대한 대비책도 많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내가 매도를 진행해야겠다가 아니라 언제든지 매수의 기회를 잡아도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셨다고 하시면 굳이 내가 매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우쳤을 거고 그런 만큼 이해가 가셨다고 하시면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자, 게다가 지금부터 또다시 설명드릴 거는 역시나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해 하시는 공매도입니다. 자, 공매도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왜냐면은 우리가 모멘텀에 대해서 손실을 볼 일도 없고 수급에 대한 동향도 봤을 때 실제로 외국계 은행권 기업에 대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가장 걱정해야 되는 부분은 공매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공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공매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공매도는 뭐예요? 자, 빌공자를 써서 물량을 빌려오는 거죠. 빌공자를 써서 없는 주식을 대차 물량을 통해서 빌려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10만 원이에요. 10만 원에서 공매도 세력들이 내가 고점이다라고 판단을 했어. 자, 근데 나는 지금 주식이 없으니까 내가 대차 물량을 통해서 물량을 빌려와. 그리고 10만 원의 매도를 진행했죠. 그리고 어떠한 이슈나 악의적인 이유를 만들어서 주가를 떨어뜨립니다. 8만 원까지 떨어뜨렸다라고 하면은 모름지기 빌려왔으니까 같이 갚아야겠죠. 이때 갚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과 8만 원 사이에 2만 원의 수익 구조를 남겨먹는 셈. 이거를 우리가 공매도 수익권
무조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하지만 지금 보게 되면은 그 공매도 세력들이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대차 물량을 빌려오나요? 아니죠. 오히려 대차 물량을 갚아나가고 있다. 대차 물량을 상환하고 있는 숏 스퀴즈, 숏 커버링 물량이 나오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수급이랑 엮어볼 수가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봤을 때 이 근래 들어서 외국계 은행권 기업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오죠. 자, 외국계 은행권 기업에 대한 매수세들이 단기적으로 내가 수익을 보기 위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외국계 은행권 기업들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자, 그런 걸 확인해 봤을 때 외국계 은행권 기업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게 앞으로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계속 열려 있구나. 신고가를 또 찍었고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이걸 모르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차 물량을 상환하는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물량을 빌려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지고 있었던 물량을 상환하게 됩니다. 왜? 더 올라가게 되니까 이들은 이미 7만원, 6만원, 5만원 선에서 고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차 물량을 통해서 물량을 빌려서 공매도를 쳤어요. 자, 그럼 모름지기 갚아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라는 보장이 있으면은 이들은 어떻게 해요? 더 고점이 올라가기 전에 최대한의 저점에서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물량을 던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대차 물량 상환이 더 나오는 거고 손실을 피하기 위한 파산을 피하기 위한 대차 물량 상환이 나오는 거고 이를 우리는 숏 스퀴즈, 숏 커버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결국에 주가 상한의 목적에는 우리 외국계 은행권 기업에 대한 매수도 있었고 공매도 세력들의 숏 커버링, 숏 스퀴즈 물량도 있었고 우리 개인 주주 여러분들에 대한 시장에 관심을 맞춰주는 매수도 있다 보니까 지금 매수한 매수, 이 매수끼리 만나서 오히려 슈퍼 사이클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의 구간에 돌입했다. 슈퍼 사이클은 오로지 모멘텀으로만 올라올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 주가를 끌어올려주 받쳐주는 매수세가 붙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매수세는 우리가 시장의 관심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시장의 관심은 뭡니까? 거래량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확인해 가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여기에 맞춰서 목표가가 상승이 나오는 거죠. 지금 실제로 보게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목표가 얼마 나오고 있습니까? 17만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목표가 제가 제시한 거예요? 아니에요. 증권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17만원의 목표가인 만큼 모든 증권가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목표가를 상승시키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의미 없이 이유 없이 매도 던질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확실한 모멘텀과 근거들, 눈으로 보이는 근거들이 있는데 굳이 여러분들이 매도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의미 없는 매도를 진행하는 거는 투매 물량밖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똑똑하고 명확한 대응 전략을 가져가면서 우리가 현명하게 끌고 갈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냥 정확한 좀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면은 내가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 중에서도 50대 50으로 좀 나뉘어요. 뭐가 나뉘냐면은 나는 조금 더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보고서라도 지금 들어왔지만 나는 한 1, 2년 더 묵혀둘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지금의 우리가 수급적인 동향으로 인해서 단기간에 관심을 받으니까 내가 단기적으로 좀 치고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반 정도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눌림목 구간이 왔을 때 더 치고 올라가서 눌림목 구간이 왔을 때 비중 조절하고 나가세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내가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보고서 최근에 들어왔든 과거에 들어왔든 전에 들어왔든 간에 계속적으로 끌고 갈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은 자, 모멘텀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아예 매도에 대한 생각을 두세요. 사실상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식 차트를 보고 있을 이유도 없어요. 그냥 시장의 뉴스로 봤을 때 자, 원전이 뭐 폭파됐다, 뭐 SMR이 무너졌다, 규제가 실패가 들어갔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 이상 매도할 생각이 아예 없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두고 계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말을 좀 많이 하니까 목이 좀 많이 아픈 상태인데 그래도 조금 끝까지 마무리 좀 지을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그래서 결론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내가 기존 보유자분들, 기존에 내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계속적으로 끌고 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모멘텀이 사라지기 전까지 지금 당장 매도할 생각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매도가 안내 드리진 않지만은 손절가 안내를 드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자, 얼마입니까? 그렇죠. 75,000원 선 구간에서 손절가 라인 한번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가 75,000원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75,000원이나 내가 9만원에 들어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럼 내가 이제 신규로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죠. 신규로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들고 왔다라고 하시면은 13만원까지는 조금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 내가 조금은 더 오랫동안 볼 거다 하면은 증권가에서 제시한 우리 목표가 17만원까지는 좀 같이 열어두고
두면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15만 원 근처까지 갔을 때 다시 한번 증권가 목표가가 올라가겠죠. 여기에 맞춰서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대응 전략을 짤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대해선 굳이 내가 지금 당장 매도하실 필요 없이 조금은 더 지켜보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만큼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내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끌고 가는데 충분하게 좀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면은 자,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 댓글창 열어두고 있습니다. 댓글에 우리 매도금지라고 한 번씩만 적어주시면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긴 시청 영상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감사드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감사드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